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뭐 한자? 아니면 뭐 성조? 아니면 문법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단어의 개수? 물론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어순이에요. 그 중국어는 한국어하고 다르게 어순, 즉 단어를 문장 속에서 어디에 배치하는가 하는, 어떤 순서로 말을 하는가 하는 그 어순이 정해져 있는 언어잖아요. 즉 문장을 이루는 어떤 요소들, 그 각각의 단어들이 그게 뭐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니 보어니 뭐 조동사니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 품사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것이 문장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문법 공부잖아요. 그게 중국어 공부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말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단어를 머리로 찾고 그 찾은 단어의 품사를 기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그 품사의 단어가 들어갈 위치를 찾아서 그렇게 퍼즐 맞추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입으로 막 뱉어내는 이 단어들이 부사인지 조동사인지 따위는 아무도 생각조차 안 하죠. 우리가 심각한 게 외국어를 하고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을까요? 일단 내가 말하려고 하는 문장을 한국어로 이렇게 먼저 문장을 만들어요. 머릿속에서. 그래 놓고 그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진 한국어 문장을 뭐 영어든 중국어든 그걸 바꿔요. 그렇게 퍼즐 맞추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문장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간에 꼬이고 잘 되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어로 먼저 사고를 하고 그거를 번역을 해서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아무리 어색하더라도 한국어로 번역하지 말고 중국 어순 그대로 읽어라. 그냥 말만 한국말로 바꿔서 읽어라. 그걸 제가 강조하는 그게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품사를 기억하지 않고, 아니 품사가 뭔지도 몰라도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일단 순서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오늘의 목표라는 거예요. 문법 지식이 없이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게 정확한 어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원리,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요, 다른 건 다 모르고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중국어 어순의 기본 원칙입니다. 바로 주술목이라는 거예요. 주어, 수어, 목적어. 주술목,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조건 말하는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누가 뭘 했으면 그 사람이 뭐 그걸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해, 뭔 짓을 해. 그 짓을 한 이유가 됐던 목표가 됐던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술, 목 구조인 거예요. 그게 중국어 말하는 순서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누가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하려고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이게 주목술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중국어는 주술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구조예요. 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문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사가 있을 경우 그 동사가 1순위 역할을 한다. 1순위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법은 모른다 치고요. 주어가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누가 뭘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 뭔가를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뭐, 간다라는 동사, 한다라는 게, 이제 그 뭐 하는 행동이 간다라는 행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간다라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든가, 네가 가든가, 뭐, 그 사람이 가든가, 뭐, 우리 집 강아지가 가든가, 뭐, 우리 엄마가 가든가, 누군가 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어인 거죠. 그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장이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뭘 했다 할 때, 누가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일단 뭔가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그 주어가 뭐를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수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동사인 겁니다. 뭐 동사니 뭐 이렇게 안 따지더라도 일단 그 누가라는 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금이 됐던 뭐가가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요게 수로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할 때는 뭔 이유가 있거나 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라고 했으면 내가 주어고 간다라는 게 동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다라고 했으면 뭐 어디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도서관에 간다든가 술집에 간다든가 뭔가 있겠죠. 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뭐 이유가 됐던 뭐 그 배경 설명, 그게 목적어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가장 기본은 누가 뭐 한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바로 부사니 뭐 조동사니 보어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대체 어디에 붙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 그래,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뭐 부사니 뭐 조동사니 이런 게 나오면 그건 어디에 붙는 거지?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요거를 간단하게 하자는 게 오늘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이건 또 의외로 간단해요. 자, 중국어는 무조건 동사가 1순위예요. 1번이라 그랬잖아요. 형용사 문장처럼 동사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 있어도 일단 동사가 있는 문장은 그 문장 안에서 무조건 동사가 1순위입니다. 영어의 경우에는요, 주어나 목적어를 뺄 수가 없죠. 근데 중국어는 뺄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뺄 수 있잖아요. 한국어하고 비슷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상대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경우에, 이미 말 안 해도 아는 경우에 주어나 목적어를 빼도 되는 경우예요. 영어는 상대도 알고 나도 아는 거라도 주어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먹자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같이 먹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어도 목적어도 없이 출바해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출바해서 먹자라는 거지, 뭐, 거기에 뭐, 누가 뭐, 먹자, 뭐를 먹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어, 목적어 이런 거를 이제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중국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외에 그 어떤 요소들, 단어들, 부사, 보어, 조동사, 감탄사, 정치사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외우면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부사는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부사가 아니지만 부사어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거는 뭐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경우는 시간, 장소, 방법의 순서대로 배치한다. 그리고 부사하고 우리가 부사는 뭐 매우, 빨리 뭐 이런 그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사하고 시간, 장소, 방법 같은 부사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사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장소, 방법의 순서대로 끼워 넣는다. 그리고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부사어 중에 시간, 장소, 방법 중에 마지막에 있는 방법의 경우는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서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동사 의 어떤 결과나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뒤에 갈 때도 있다. 뭐 보라는 품사가 있는데 이 보의 경우에는 동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동사의 뒤 그리고 목적의 앞에 위치한다. 뭐 이런 게 문법 이야기잖아요. 막 복잡해지죠. 말 자체가 어렵고 설명이 사실 하나도 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고 어렵다고 느끼고 막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까지 말한 문제들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품사가 뭐고 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뱉으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간단한 원칙을 먼저 말하면요. 내가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수로와 목적어 뭐 이런 거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수로와 목적어 중에 어느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딱 한 가지 원칙만 생각하면 돼요. 영향을 끼치는 놈은 그것의 앞으로, 영향을 받은 놈은 그것의 뒤로 간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서 동사가 1순위라고 했죠. 그럼 문장에서 일단 동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동사를 딱 나눠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주술목이라는 기본 뼈대 속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동사의 영향을 받은 놈인지 영향을 끼치는 놈인지 요거를 생각하면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 이게 기준이 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영어하고 다릅니다. 영어는요, 일단 누가 뭐 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뱉어놓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언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무조건 탁 나와놓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들이 들어가요. 근데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딱 순서는 딱 정해놨지만 그 부연 설명 부분들이 동사보다 앞에 오는 놈도 있고 뒤에 가는 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도서관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술목 구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간다 도서관에잖아요. 그럼 중국어로 하면은 我去图书馆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나는 나 주어 동사 취 간다 투슈관 목적어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러면 我去图书馆이라는 기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나는 간다 도서관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빨리라는 걸 넣어갖고 나는 도서관에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칩시다. 빨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단어죠? 콰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 콰이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이 빨리라는 이 콰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가는 동작, 즉 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취. 그러니까 가는데 어떻게 가?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라 하고 이 동작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 동사보다 앞에 오는 거예요. 我快去图书馆이 되겠죠? 我快去图书馆 그럼 나는 빨리 간다 도서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통상 회화에서는 나는 빨리 도서관에 간다라는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딱딱하게 我快去图书馆 이렇게 안 만들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 어떨 때 그렇게 어떻게 만들냐면 보통 이제 DN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좀 영어로 하면은 some하고 비슷한 거예요. Can I get some 할 때 some하고 비슷한 건데 뭐 좀 어떻게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DN을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일단 완성된 문장을 먼저 보고 판단해 봅시다. 我快点去图书馆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我快点去图书馆. 그러면은 왜 이 DN이 콰이의 앞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콰이하고
취의 사이에 있을까요? 콰이 디엔 취 이렇게 됐잖아요. 왜 거기 들어갔는지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 어순 개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게 문법과 상관없이 어순을 알아내는 그 이해하는 방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디엔이 콰이보다 앞이 아니고 콰이의 뒤이면서 동사의 앞에 있는가? 동사인 취의 앞에 있는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가? 그거거든요. 바로 저 뒤에는 빨리라고 하는 콰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콰이가, 그러니까 빨리가 좀 조절이 되어서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다라는 동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가 됐든 뭐가 됐든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동사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이게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뭐 그 영향을 받아서 빨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내가 가기 때문에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앞인 거는 분명하죠, 이 뒤에니. 그러면 왜 콰이보다는 뒤일까요? 이 좀이라는 게 빨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좀 빨리가 아니고 빨리 좀인 거예요. 콰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동사에 영향을 미치고 콰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콰이 디엔 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품사, 그게 아까는 부사였거든요. 이번에는 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보라는 말 자체도 어렵죠.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동작의 어떤 그 동작의 결과를 어떤 결과나 뭐 그 동작의 방향, 그 동작의 가능성 뭐 이런 걸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의 결과 또는 동작의 방향, 뭐 동작의 정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보라는 것이고, 이 동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동사의 어떤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뒤에 오는 요소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뭔지 뭔지를 몰라. 그런 거는 문법 공부 시간에 해야죠. 그럼 일단 문장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한국어로 나는 국수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우선 군더더기 요소들을 다 빼놓고 가장 중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만 딱 나눠놓고 찾아보죠. 그러면 나 국수 먹다 요거잖아요.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 그러면은 나가 뭐예요? 워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한다. 뭘 하는데요? 먹다잖아요. 나는 먹는다. 그러면 뭐예요? 츠. 그 다음에 목적어 뭘 먹었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국수잖아요. 그게 면티아오. 그러면은 나는 국수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워처 면티아오. 이게 기본 문장이죠. 그러면 워처 면티아오가 나는 국수를 먹는다 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건 나는 배부르게 국수를 먹었다니까 배부르게라는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배부르게부터 넣어봐야 되겠죠. 배부르게 뭐예요? 바로 빠오죠. 그럼 이 빠오가 어디 가야 돼요? 배부르다는 게 무엇에 영향을 미치나요? 배가 불러진 이유가 뭐예요? 먹었기 때문에 동작을 했기 때문에 무슨 동작? 먹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인 먹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동사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배가 불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동사의 앞일 수가 없죠. 동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배불러진 거니까 얘는 동사의 뒤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我吃饱面타오가 되는 거죠. 그게 이 빠오가 치 다음에 오는 거죠.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지는 거죠. 자, 그럼 我吃饱面타오가 되는 거죠. 그 빠오가 바로 동사의 뒤이면서 목적의 앞이죠.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먹는다 배부르게 국수를, 이렇게 되잖아요. 뭐 조사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일부러 붙인 거고요. 그러면 이 문장이 우리가 말하려던 거에서 뭐가 빠졌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려던 거는 배부르게 먹는다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하는 문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바로 러 아닙니까? 러. 이 러를 어디에 넣을까요? 그게 러라는 건 알겠어요. 그 러를 어디에 넣을까요? 일반적으로 러는 문장의 끝에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끝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我吃泡面套了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상인가요? 해석을 해보면 알겠죠. 나는 먹는다 배부르게 국수를 했다. 이상하죠? 나는 먹는다 배부르게 국수를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러가 끝에 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가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러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은 결과인가요? 러라는 게. 네. 여기서 러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완료니까. 무언가의 완료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완료시키는 놈은 아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완료형이니까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먹는 것의 완료인가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우리가 한국어로 자꾸 먹었다 이러니까 먹는 거의 완료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먹는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완료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배부르게 된 것을 말해주는 요소인 거예요.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배부른 것이 완료가 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배부르다라는 것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배부르는 것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빠오, 배부르다 하는 빠오의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확한 문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은 我吃饱了面套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我吃饱了面套 나는 먹어서 배부르게 되었다 국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먹었다 배부르게 되었다 국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던 나는 국수를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수를 배부르게 먹었다, 이걸 중국어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죠. 같은 이미지를 가진 문장이 바로 我吃饱了面套 나는 먹어서 배부르게 되었다 국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한국어와는 느낌이 좀 다르죠, 물론. 왜 이렇게 그러면 문장을 하나하나 단어를 막 세세히 뜯어서 시간이 막 가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이게 바로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많은 예문을 들고 막 문법적인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수다를 떨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중국어 이 어순의 개념이 머리에 박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문법을 제대로 몰라도 내가 말하려는 문장을 외워둔 패턴 같은 거 말고 내가 즉석에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가? 그게 말하는 기본 아닙니까? 내가 아는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 뜻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외국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하시죠.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